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UK 뉴스입니다. 메이 총리는 의회를 통해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네 번째 시도이자 마지막 시도인 대세론을 하원 의원들에게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고위 강요들과 회담을 가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의원들에게 3번이나 거부된 그녀의 많은 악명 높은 탈퇴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조치 패키지에 그들이 서명하는 것을 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번 협정의 어떤 변화도 통과하기 위해 양당 간 지지를 얻기에 충분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해 메이 총리는 다가올 유럽의회 선거에서 잠재적으로 참담한 결과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때문에 하원 내 주요 정당 모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부활한 자유민주당이 브렉시트당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레미 코빈은 2차 국민투표 가능성에 대해 양방향 모두 직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의회가 브렉시트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통된 근거를 찾기 위해 고안된 총리와의 회담에 불참한 이후 그의 입장은 더 명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담이 결렬되자 노동당 대표는 우리 사이의 중요한 정책 격차를 해소할 수 없었다며 임박한 토리당 지도자들의 경쟁이 정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6월 3일에 제안한 탈퇴협정안 최종 표결을 마친 후 다음 달 초 다우닝가에서 떠날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패한 노동당과의 회담이 그때까지 충분한 상호 당파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부 장관인 스티븐 바클레이는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회 의원들은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딜이 다시 거슬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는 그 딜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향후 EU와의 무역협정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메이 총리가 이미 브뤼셀과 합의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북아일랜드에 대한 백스톱이 경색된 국경을 막기 위해 남아있어야 한다고 EU가 말한 것이 다시 협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리 대신에 따르면 새로운 딜에서 북아일랜드와 관련된 유일한 조치는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지지하는 공화국군과의 국경 통제의 필요성을 피하기 위한 기술 사용에 대한 제한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표결 결과에 충분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일괄알은 오는 20일 국무회의에 이어 장관들의 인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들은 또한 이전 시도들이 실패했던 가운데 하원에 있는 암시적인 표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브렉시트 접근법을 다시 적용하여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후 개표 결과와 상관없이 메이 총리는 192 위원회의 그레이엄 브래디경을 만나 후임자를 당대표로 선출하는 일정에 합의할 예정입니다. 구글이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일부 업데이트를 차단하여 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기업들이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화웨이를 추가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기존 화웨이 스마트폰 사용자는 앱을 업데이트하고 보안 수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글 플레이 서비스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올해 말 안드로이드의 다음 버전을 출시하면 더 이상 화웨이 기기에서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안드로이드 버전이 출시된 후 출시될 화웨이 스마트폰에서는 더 이상 유튜브나 구글맵 같은 어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화웨이는 모든 기존 화웨이와 언어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품에 대해 보안 업데이트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사용자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계속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언론 브리핑에서 법률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화웨이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분석 업체인 CCS 인사이트의 베누드 씨는 구글의 이 같은 움직임이 화웨이의 소비자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런 정페이 화웨이 사장은 지난 토요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체 부품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제재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은 화웨이의 5G 네트워크가 중국의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으며 화웨이 측은 이에 대해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화웨이는 5G 네트워크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통신사들이 화웨이의 5G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국은 어떠한 공식적인 금지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로얄메일이 영국에선 처음으로 소포용 우체통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BBC 뉴스가 보도하였습니다. 오는 8월부터 로얄메일은 영국 전역에 있는 30개 지역에 6개월에 걸쳐 1,400개의 새로운 우체통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치 장소에는 에버틴, 벨파스트, 버밍엄, 카디프와 리즈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용객들은 현재 편지를 붙이는 방식, 즉 로열메일의 온라인 라벨링 서비스를 통해 우표를 미리 결제한 후 우체통을 사용하여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소포를 붙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은 1830년대에 선보여졌고 로열메일은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우체통이 생긴 이래로 우편 시스템에 생긴 가장 큰 첫 번째 변화라고 말하였습니다. 로열메일은 소포용 우체통 설치는 1833년에 시작된 소포 서비스 이래로 가장 큰 혁신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열메일은 현재 사용되는 우체통을 더 넓은 구멍과 보안성을 높인 우체통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열메일의 캠페인 부장인 마크 스트리트는 우리는 이 새로운 서비스가 일정한 출퇴근 시간 없이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온라인 판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유연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열메일의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는 소포에 한해 소포용 우체통을 이용한 반품도 가능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